지난 1월 부사관으로 복무하던 변희수 여사는 소속 부대의 승인을 받고 휴가 기간 동안 성전환 수술을 받은 후 복무를 지속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군은 고환 절제술로 인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이유로 변하사를 강제 전역시켰습니다. 이는 변하사를 성적 기능을 상실한 남성으로 바라보는 보수적인 시각을 드러냅니다. 숙명여대에 합격한 트랜스 여성 A씨의 용기 있는 커밍아웃 또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합격이 알려진 후 지지와 환영도 있었지만 A씨를 향한 혐오 폭력도 드러났습니다. A씨는 이 사회가 모든 사람의 일상을 보호해 주기를 바란다. 그런 길만이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라는 뜻을 밝히며 등록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무엇이든 시켜도 되지만 전부 다 해드리지는 못해요. 기업고민 해결 서비스 본부 기사 서비스. 짠. 짠. 커피는 소주였으면 노악이지. 좋겠다. 몰라 커피 맛있다. 2020년이 트랜스젠더의 해라고 말해도 어색하지 않을 것 같이 이 연초에 수많은 일들이 사건들이 생겼어요. 지금 이 시국에 가장 필요한 응답을 해줄 소중한 말을 해줄 분들을 두 분을 모시고 시국 티타임 디타임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편을 준비해봤습니다. 반갑습니다. 건배! 이상하다. 역시 한이님부터 소개해 주시고. 안녕하세요. 저는 공익인권 변호사 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한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숙명여대 법학부를 수료한 황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오늘 진짜 좀 괜찮으세요? 안 괜찮아요. 마셔. 이거 술로 바꿔야 되겠다. 티타임 아니고 술타임 해야 될 것 같아. 그 합격하셨던 합격생분이 롤모델 박한희 변호사래요. 왜 난 아니야? 박한희 변호사라고. 그래서 실검 1위에 오르는 내가 아는 사람이 갑자기 실검 1위에 올랐다고? 너무나 놀라운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한이 어땠어요? 두 번째입니다. 아, 네. 저는 신고만 받았어요. 사실 2017년에 제가 이제 처음 이제 경향신문을 커밍아웃 했을 때 실검 1위를 했었거든요. 사실 그때가 더 컸어요. 그때 1위였고 2위가 뭐였을까요? 2위가 문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4위가 박근혜 최순실이었어요. 대통령을 다 이겨버린 이제요. 아무도 이게 그치. 나도. 근데 그때 이후로 이제 또 이렇게 될 줄 몰랐죠. 집에서 라면 먹고 있었습니다. 점심을 먹으려니까 밥이 없어서 라면 끓여서 라면 먹고 있는데 갑자기 카톡에서 너 실검 1위라고 친구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라면 먹고 있는데 이러니까 했더니 이제 그 기사가 뜨고 기자들은 계속 연락 오고 막 사진 계속 내 사진 나왔어. 그래서 내가 숙대 입학한 줄 아는 거예요. 우리 엄마 전화 와서 막 처음에 보고 박한희 숙대? 그래서 얘가 대학을 왜 또 갔지? 로스쿨도 졸업하고 대학을 또 갔어? 왜 그래? 했다고 할 정도로 그랬죠. 정신이 없었죠. 놀랐죠. 저는 이제 그분이랑은 모르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원래 만나서 알고 있던 분은 아니었고 아마 이제 그분이 이제 기자랑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제가 롤모델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 되게 감사하죠. 어쨌든 그렇게 생각해주고 얘기했다는 게. 에디도 실검 1위 한번 해봐야죠. 에디는 뭘로 실검 1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요? 저는 그럼 PC방에서 뭐 돈 안 내고 도주하는 거나 뭐 잡고 보니 트랜스젠더 그래서 막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른 뭐 이러면 뭐 그거 아니면 뭐 할까요? 뭐 많죠. 처음에 이제 그 소식을 듣고는 뭐 지수 씨나 아니면 지수 씨 친구들이나는 좀 어떠셨는지. 근데 저도 낮잠 자고 일어났는데 우리 학교에 트랜스젠더 학생이 뭐 합격을 했다라는 걸 듣고 그냥 왜 우리 학교에 왔지? 생각이 일단 여대이기 때문에 또 어떤 점에서는 공학인 대학보다 안전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지만 여대이기 때문에 더 위험하거나 혹은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왜 숙대
오면 힘드실 텐데 라는 생각을 난 처음에 먼저 했고요. 난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 아마 그 트랜스젠더뿐만 아니라 이제 약간 좀 그런 어떤 정체성만으로도 낙인을 찍힌 경험을 있으신 분들은 비슷했을 것 같아요. 변호사님의 어떤 그게 딱 나왔을 때 멋있고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름도 말하고 얼굴도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로 그 숙대에 입학하신 그분 역시도 그 이름은 아니지만 그 나이 학과가 나온 순간 누구나 알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었는가 사실 이게 가장 됐어요. 그 다음에 용기와 뭔가 좀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멋지다 생각했고 하지만 또 그 다음에 걱정. 그 A씨가 합격했다고 이제 뭐 등록을 하기 전에 많이 했던 얘기가 어차피 쟤 근데 입학을 해도 티가 날 거다. 아무리 뭐 여자처럼 꾸며도 뭐 이제 외관에서 아니면 목소리에서 골격에서 티가 날 거다. 막 이런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우리 학교 학생들 중에서도 그리고 뭐 저도 그렇고 아무튼 탈코했건 하건 탈코한 걸로 패싱되는 여자들 머리가 짧고 가끔 뭐 정문에서 경비 아저씨랑 잡히는 여자들이랑은 또 어떻게 구별되냐라고 물으면 암튼 구별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암튼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랑은 다른 어떤 외관을 띠고 그런 외형을 띠고 여자들은 머리를 잘라도 아무튼 구별이 된다. 근데 네,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이분이 입학하고 듣게 될 혐오 표현 같은 것들 그게 좀 걱정이 많이 됐어요. 트랜스젠더라고 하면 딱 트랜스 여성이라고 딱 하면은 어떤 그 이게 딱 틀이 있어요. 맞아요. 그 이렇게 트랜지션을 하고 나서 되게 혼란스러웠던 부분도 많았어요. 처음에는 이런 트랜스젠더 여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나마 사람처럼 대우를 받기 위해서 보이기 위해서 굉장히 막 쫓았어요. 소위 사회가 요구하는 여성상에 대해서. 얼굴은 작아야 되고 뭐 어떨 때는 뭐 옷을 딱 달라붙는 거나 좀 노출이 있는 것들을 봐야 되고 화장을 늘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저를 잘 아는 사람 없이도 너는 트랜지션을 하고 트랜스젠더 여성이라고 하는데 왜 안 꾸미진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 그리고 또 많이 꾸미고 가면 이 트랜스젠더를 이렇게 늘 이런 거에 항상 내일은 너무 과도하게 하냐, 왜 이렇게 과도하게 하냐, 그냥 그대로 살면 안 돼.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것들이 물론 그들 말로는 뭐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약간 좀 되게 혼란스러웠던 부분도 분명히 있고 소위 그런 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여성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여성의 모습으로 그들이 생각하는 약간 화장도 좀 하고 이러고 이제 말투도 이렇게 하면은 저 몰랐어요. 저는 그냥 일반 여성인 줄 알았어요. 티가 안 나면 좋죠. 왜냐하면 티가 안 난다는 건 쓸데없는 불협화음,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또 그걸 또 칭찬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분명히 선의가 그러니까 악의가 없는 약간 좀 짱돌이죠. 이렇게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면 고마워요 이렇게 말하고 그냥 넘기고. 혜진이 말한 거랑 똑같은 얘기들 많이 듣죠. 그러니까 트랜스젠더 같지가 않다. 그러니까 맞아. 있는 거예요. 트랜스젠더는 뭔가 되게 뭐 굉장히 이미지가 뭐 엄청 화려하거나 아니면 되게 티가 엄청 나거나 그러니까 남성스러운 뭐 이런 여성이라거나 되게 티 엄청 그런 것들이 있거나 저 같은 경우 이제 또 친구들이다 보니까 또 막 그런 얘기를 하는 애도 있어요. 근데 뭐 이 정도 되니까 뭐 너가 트랜스젠더가 할만하지 뭐 이런 야 너는 티도 잘 안 나네. 막 그렇지 그런 느낌이야. 생긴 게 이렇게 어느 정도 잘 어울리니까 여성적으로 보이니까 그 정도 되니까 네가 트랜스젠더가 할만하지라고 하는데 얘는 칭찬인 거죠. 친구들 이제 얘는 칭찬이라고 그러니까 되게 굉장히 이제 외모적인 평가인데 그래. 또 싸우기도 그래. 그럼 걔는 정말 좋은 마음인 거든. 그러니까. 약간 너의 삶을 응원한다라는 표현을 잘 하고 싶은데 너무 혐오가 만연한 사회에서 길러진 사람이라서 그 응원을 제대로 할 줄 몰라가지고 그렇게 한다라고 느껴지는. 그것도 화내면 뭐라고 해. 그치. 이건 화낼 것도 아니고 이거는 되게 트랜스젠더를 안 보이는 얼마 그만큼 안 보이는 사이죠. 안 보이는 사이 속에서 첫 봤을 때 반응이 되게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친구들한테도 아마 살면서 본 트랜스젠더 나밖에 없었을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악의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악의가 없어도 이미 구분이 되는 거예요. 여성이 있고 트랜스젠더 여성이 있고 이 사람들은 뭔가 다를 것이고 뭔가 자기가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보면 바로 뭔가 트랜스젠더랑 일반녀를 구분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이미지, 성별적인 이미지가 딱 있는 것이고 그 상황에서 계속 판단이 되는 거고
전 사람들이 왜 그렇게 계속 지나다니는 사람한테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묻고 궁금해하는지도 참 궁금하고. 우리 지수님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받으셨을 경험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셔요? 저는 그냥 뭐 길거리나 슈퍼마켓 마켓 이런 데서 뭐 엄마랑 같이 있으면 아들이 잘생겼어요 뭐 이런 얘기나, 아니 뭐 공중화장실 나왔는데 이제 들어오려는 여자분이랑 마주치면은 다시 위에를 다시 보고 잘못 들어갈 뻔하기도 하고, 길 찾아줬더니 오빠한테 고맙다고 인사해야지 뭐 이런 것들을 들으면은 아니에요 라고 목소리 또 다시 들으면은 또 목소리가 아닌 것 같네? 막 이러고. 아무튼 그럼 또 목소리 듣고 오히려 그 혼란을 느끼기도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있다고 하는 생각했던 거는, 제가 이제 언제였더라, 뭐 그냥 집 앞에 이제 포장마차에서 오뎅을 먹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랑 이제 그 남자애 둘이 이제 모자 부분이 왔었어요. 근데 애가 되게 어려 보였어요. 한 초등학생쯤 했는데 딱 저를 가리키면서 엄마 저 사람 남자애 여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어머니가 저한테 뭐 저분 뭐 이모겠지 뭐 이러면서 저한테 되게 약간 동의를 거든. 이모 맞죠? 하는데 약간 눈빛이 제발 이모라고 말해줘 하는 눈이 있잖아요. 삼촌이라고 하면 얘한테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네 이모예요 이러고 그냥 내가 갔는데, 형 거기서 어머니의 반응은 왜 옆 사람한테 그런 얘기 하냐, 왜 오뎅 먹다 말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물어보고 무례한 짓이야 라고 했어야지, 왜 동달아서 나한테 이모인지 삼촌인지 물어보는지, 약간 그런 것들이 되게 너무 깔려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물어봐도 된다, 확인해도 된다. 굉장히 무례한 일이죠. 숙대 때 되게 모욕적인 게 그런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마치 이 A씨가 마치 그걸 침입하기 위해서 사실 그런 얘기들 맞아요. 숙대에 기획하여서 들어온 거다. 대학 진학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수능 점수가 나왔으니까. 배치표상 뭐 숙대 지원이 됐으니까 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법대가 있으니까 또 로스쿨 뭐 번호사 생각했으면 이제 법대도 있겠다. 그러니까 여성의 공간을 침범하고 여성의 안전을 위협한다, 그러니까 생물학적 여성의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누가 정말로 그냥 단순히 성범죄를 저지르려고 여성 탈의실에 들어가고 싶어서 이런 수많은 차별과 모욕과 이런 것들을 감당하면서 트랜지션을 하거나 혹은 스스로를 트랜스 여성이라고 뭐 정체화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라고 얘기를 해도 해외 사례들 뭐 이런 것도 갖고 오면서 이랬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될 거다, 뭐 미국에서는 이런다더라,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근데 그 사람이 정말로 주변에 만약 뭐 에디님이랑 만나서 얘기해봤으면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만나본 거 아닌가? 만나봐서? 죄송합니다. 성별 정정이 되지 않는 트랜지션 과정 중에 수술하지 않는 사람이면 언제든지 성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어떤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잠재적으로 뭔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으로 약간 되는 게 나 너무 싫은 거야. 그 외에 그 트랜스 여성인데 그러니까 아직 수술하지 않은 경우면 그런 남성의 성기가 소위 그들이 말하는 남성의 성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언제든지 쓸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닐까요? 뭐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 사람의 정체성을 되게 단일하게 이 사람이 뭔가 기획했을 거야. 뭔가 범죄를 저지르려고 침입한 사람일 거야 라고 굉장히 이제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건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너는 나를 침입하려고, 아니 너를 나한테 해를 주려고만 하는 사람일 거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제 모욕적이고, 사실 굉장히 이제 많이 들어온 거긴 하죠. 트랜스젠더들이 사실 그 군대 문제도 이제 현이사가 그렇죠. 현이사자 같은 경우 이번에 이제 그 직업군인 상태에서 전역됐지만 그중에 징병의 문제에서는 이제 항상 이제 트랜스젠더 여성이 징병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 수술을 다 한 트랜스젠더 분의 어떤 병역 면제는 오케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이제 법적으로도 오케이 되고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도 뭐 저거는 뭐, 근데 수술 안 한 사람이 한다고 하면은 나도 그러면 이제 뭐 저거 다 군대 안 가려고 저러는 거다. 뭐 저런 거 허용되면 이제 남자들 다 이제 뭐 호르몬하고 트랜스젠더로 가면 군대 안 가겠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떤 삶이라는 걸 다 무시하고 그냥 오로지 군대 안 가려고, 오로지 뭘 하려고 이렇게 그냥 해석해버리는 게 있는 거야. 뭔가 너도 시작해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러죠. 뭐 그럼 있으면 안 보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만약 정말 그런 사람이 있다 생각해요. 정말 이 사람이 트랜스젠더가 아닌 남성이야. 근데 군대를 너무 하기 싫어. 그래서 막 호르몬도 하고 막 트랜스젠더라고 해서 했어. 그 사람 가면 안 되죠. 그 사람 가면 뭐 사고 나요. 본인도 그렇고 주변 사람도 힘들어. 그런 사람 맞아.
네, 안녕하십니까. 하사 베네수입니다. 저도 이제 먹고 살아야 하니까 이런저런 알바 구하고 열심히 병원 다니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자세한 근황은 네, 비밀로 하고 저는 진짜 유치원 때부터 젠더 디스포리아가 심했어요. 나쁘게 말하면 도피, 좋게 말하면 이 젠더 디스포리아에 신경 쓸 시간에 이 조국을 위해서 이 한 몸을 바치자 해서 군대로 가게 됐고요. 혐오 세력들이 하는 말 중에 가장 상처가 깊은 거. 제가 연금 받으려고 군 생활 더 한다고 그렇게 떼쓰는 거네 뭐네. 저는 그냥 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군 생활을 하고 싶을 뿐인데 제 그런 마음을 무시하는 그런 말들이 가장 상처가 깊었죠. 일단 저는 용기를 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용기를 내가지고 나오다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를 막고 있는 그런 차별벽이 저는 없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되는 게 없어요. 커밍아웃이든 아웃이든 이런 단어가 사라지는 세상이 저는 왔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이렇게 벽을 박차고 나와서 투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싸워주시고 연대해주시고 지지해주시는 이제 모든 분들께 이렇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이제 저는 이렇게 힘이 나서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슈들이 막 나오고 나서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었거든요. 진짜 얘는 진짜 안 되겠다 하는 댓글이 뭐였냐면 되게 극우보수의 논리하고 또 상통하는 지점이 있잖아요. 힘든 상황에 그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해서 거기서 답을 찾아서 막 했던 것들이 있어요.